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진행의 박진영입니다. 자,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모처럼 블랙 먼데이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켜면서 또 한 번 반등을 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양시장 모두 반등에 성공하긴 했지만 여전히 속 시원한 상승은 아니었습니다. 수급 역시 여전히 아쉬웠는데요. 이 코스피, 코스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동반 매도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줬습니다. 자, 대내외적으로 여전히 상승 모멘텀을 찾기 힘든 시장입니다. 자, 시장이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조금 더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죠. 저희와 2시간 함께 하시면서 시장 돌파구 꼭 찾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희 배트맨 여전히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다가 궁금한 점이 있다, 종목 고민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문자 모두 활짝 열려 있는데요. 자, 전화번호는 02-3153-1611번, 1612번 열려 있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어가는 문자 번호 샵 4989번 역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쪽으로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면은요, 저희가 속 시원하게 정말 해결해 드릴 테니까 오늘 특별히 종목 상담 많이 예정돼 있으니까 많이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 전문위원들의 오픈 채팅방 역시 운영 중입니다. 자, 저희 스마트폰 메신저 상단 검색창에 배트맨 여승재라고 치시고 검색 결과 더보기 눌러서 오픈 채팅 탭 눌러서 들어와 주시면 바로 입장되니까요. 꼭 함께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들어오시면은요, 내일이죠. 매주 화요일 7시부터 8시까지 진행되는 무료 방송에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쪽에 들어오시면은요, 정말 많은 종목 이야기 그리고 전략 이야기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 꼭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불법 수신행위, 유사 수신행위, 불법 무인가 영업행위나 불법 대여계좌 가입 권유 및 홍보 등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요. 자, 저희 배트맨 1부 조금 더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의 시작 함께 하실 분이죠. 투자 만사형통 여승재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양시장이 상승 마감하긴 했는데 여전히 뭔가 좀 아쉽습니다. 많이 내려온 만큼 좀 팍팍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마음 같지가 않아요. 좀 더디죠? 네. 네, 좀 답답한 증시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제가 이제 일요일 날 그 글로벌 해외 증시 마감 이런 부분들 주요 소식 해가지고 또 채팅방에 올려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오전 이제 장 시작하기 전에도 코스피 지수 차트를 좀 표시를 해서 제가 좀 올려드렸어요. 사실 야간 선물이 0.35포인트 정도 하락 마감을 했었기 때문에 오늘 한국 증시가 오전에 이제 약세 출발을 좀 제가 예상을 해드렸었는데 전기전자 업종, 특히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강세 출발을 하다 보니까는 코스피 지수가 야간 선물 하락 마감한 거에 비해서는 빠져서 시작을 하지 않았어요. 강보합 수준에서 시작을 했죠. 하지만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증시 썩 좋지 못하게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금요일 날 미국 지수 선물 상태가 조금 안 좋아 보인다. 또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량 순매수한 것이 좀 부담스럽다, 걱정스럽다 그런 말씀을 좀 해드렸었는데 그래서 코스피 이제 오늘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강보합 출발했지만은 이내 약한 모습을 보였어요. 1935포인트 선까지 다시 내려왔죠. 그게 야간 선물 하락 마감한 거에 비해서 전기전자가 강세를 보이니까 장 시작은 좀 왜곡이 되었었던 부분이에요. 워낙 전기전자 업종의 코스피에 거의 뭐 29%에 달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뭐 썩 좋은 부분이 없었어요. 중국에서 10시 넘어서 이제 위안화 고시를 하기 전까지는 뚜렷한 뭐 호재가 없었던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밀려 내려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인지를
하고 시장을 보셨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오늘도 위안화 절하 고시가 있었습니다만 오전 시장에 위안화가 그렇게 크게 변동성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달러 인덱스 대비해서 좀 강한 강세를 보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시 코스피 지수는 또 반등을 좀 연출을 했었는데요. 중국 증시 위안화 고시서부터 해서 중국 증시 열리는 시간, 그 시간대에 외국인의 선물 수급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매도에서 점차 매도가 줄어들더니 매수로 전환이 되었더라는 부분이죠. 그런데 기관, 특히 이제 금융 투자 쪽에서의 매도 물량이 나오다 보니까는 또 상승은 제한적이었다. 그리고 위안화가 오후 시장 들어서면서 다시 7.06 위로 올라가는 약세 흐름을 나타내다 보니까는 중국 증시는 1% 넘는 강세를 보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는 따라가지를 못했어요. 따라가지 못하고 결국 장 마감 무렵에서는 윗꼬리를 달고 마감을 하는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도 위안화가 변동성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미국 지수 선물이라든지 위안화, 특히 이제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포인트들을 제가 체크를 하고 들어오는데, 위안화가 7.07까지 치솟았었어요. 우리 한국 증시 마감하고 나서 갑자기 7.07까지 올라가더니 지금은 또 7.06 초반대로 또 다시 또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커졌어요. 그리고 지금 한국 야간 지수 선물이 또 1포인트 넘게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밤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실. 밤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제가 계속 좀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 있잖아요. 지금은 방향성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코스피 지수가 PBR 금융위기 수준보다 더 안 좋다. 0.8배 이하로 내려왔다. 하지만 싸 보이지 않는다. 그런 의견들이 자꾸 제시가 되고 있어요.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또 한국 경제성장률이 1%대로 또 낮아질 수 있다. 그런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제가 코스피 지수 차트에 한국 경제성장률 표시해서 보여드렸었죠. 이슈로 또 다뤄드렸습니다. 1%대로 떨어지나. 이런 부분들 해서 지금 코스피 지수도 그렇고 상대적으로 코스닥 지수가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한데, 그 부분도 제가 설명을 드렸죠. 코스피 지수는 오늘 과매도가 풀렸어요. 1940선 위에서 마감을 하면서. 근데 금요일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요일도 1940선 위로는 과매도가 풀렸다가 결국 1940선 이하에서 마감을 해서 과매도로 다시 마감이 된 거거든요. 근데 오늘은 1942포인트 선에서 마감을 하면서 과매도가 풀렸죠. 풀렸지만 아직까지 상승을 하기에는 호재가 좀 부족하죠. 호재가 부족하고, 이번 달에 미국의 잭슨홀 미팅도 있고, 그리고 한중일 외교 장관 회담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변수가 아직 좀 산재해 있다. 따라서 업종별 순환매나 코스피의 전반적인 매수세가 좀 확산되기보다는 종목별 장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좀 전망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종목들 섹터 내에서도 종목별 차별화. 이번 주가 어닝 시즌 막바지 주죠. 막바지 주이기 때문에 오늘도 실적 발표하는 거에 따라서 희비가 굉장히 많이 엇갈리는 종목들 주가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이번 주까지는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종목별로 변동성이 워낙 좀 크게 제공이 되는 시장이다 보니까는 코스피에 코스닥 할 것 없이 조금 경계심을 늦추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 분석을 깔끔하게 해주셨습니다. 아직까지 시장이 불안한 만큼 종목별 장세가 이어질 거니까 이 부분 참고하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좀 대외적인 이야기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외적으로는 호재와 악재가 조금 섞여 나왔었죠.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9월에 회담을 계속할지 지켜보겠다. 우리는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하기도 했었고, 그 와중에 중국 쪽에서는 오늘 좀 많이 오르면서 그 아까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뭐 경기 부양 기대감 까지 나왔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식의 대외적인 이 상황은 어떻게 좀 분석을 해보는 게 좋을지도 궁금합니다. 이번 주에 이제 주요 국가 실물 경제 지표가 발표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 맞아요. 그리고 내일 또 독일의 그 경기 전망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달러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달러가 위안화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위안화는 또 결국 외환 시장의 변동성은 한국 증시에 영향을 준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난주에 중국의 그 생산자 물가지수 이 부분이 좀 둔화되면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외 금융시장에서 중국이 좀 디플레이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그런 우려감이 제시가 됐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중국에서는 오히려 이게 경기 부양 정책을 이끌어낼 수 있다. 그런 기대감이 생겨버린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중국 증시는 오늘 좀 강세 마감을 보였었는데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10% 추가 관세 그것보다 중국의 경기 부양 정책이 오늘은 더 좀 강하게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그 중국과의 무역 협상, 9월 협상에 대한 좀 부정적인 발언 이런 부분들이 제가 판단을 하기에는 제 생각입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조급해진 것이 아닌가. 다음 대선을 그쵸. 앞두고서 좀 조급해진 것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중국이 오히려 이제는 더 느긋해져 버린 굳이 뭐 성급하게 미국의 비위를 맞춰줄 이유가 좀 약해진 거죠. 중국 입장에서는. 네네. 그러다 보니까는 7위안으로 넘어가는 것도 사실은 그냥 용인을 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한다라는 부분도 사실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세 가지 조건 중에 중국은 한 가지만 충족이 돼요. 네. 근데 우리나라하고 일본은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됩니다. 그럼 그럼에도.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일본하고 그러게요. 한국도 조작국으로 지정이 될 가능성이 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굉장히 좀 모순된 점이 있어요, 네. 사실. 그래서 조금 더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불리한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그럴수록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끌어내기 위해서 더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럼 그 자극적인 멘트, 트윗 이 부분이 한국 네. 증시에는 또 변동성을 제공할 수 있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변동성 제공한다고 해서 너무 겁먹지 마세요. 겁먹지 마시고요. 또 종목별 대응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지지와 저항만 확실히 파악을 하신다면 이 변동성 장세에서 충분히 또 이겨내실 수 있지 않을까 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이 종목별 이야기가 중요하다라고 해주셨으니까 종목 이야기 하나만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떨어지던 신라젠의 하락에 오늘은 좀 브레이크가 걸린 것 같습니다. 여기서 더 떨어지는 일은 없을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보다 더 많은 분들이 이쯤에서 신라젠 한번 잡아보는 거 어떤가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좀 위험할까요? 그 앵커님 생각이 네. 개인 투자자분들하고 거의 비슷한가 봐요. 그럼요. 대변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제약적으로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를 하셨어요. 전반적으로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그리고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7거래일 만에 상승 마감을 한 건데 사실 외국인이 7거래일 동안 순매수를 했어요. 신라젠을. 또 HLB도 매수를 하고. 근데 이제 워낙 하락폭이 깊다 보니까 이 점 하한가 갔었던 이 4만 원 가격까지 다시 반등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전 사실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어렵다고 보고 지금 가격 구간에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으셨던 분들이 여기에 추가 매수를 해서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춰서 좀 탈출을 해보겠다. 그 생각은 당분간 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타기 금지. 예, 물타기는 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는 이 과대 낙폭에 따른 기술적 반등을 이용한 기술적 트레이딩을 노리시고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기준 가격을 잘 잡으셔야 돼요. 기준 가격 잘 잡으셔야 되고요. 8월 7일 날 최저가가 12,600원입니다. 12,600원이고 종가는 14,200원이에요. 8월 7일에 최저가 12,600원, 12,500원 가격을 재차 하향 돌파 시킨다 치면 굉장히 또 어려워질 계단식 하락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더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인 트레이딩을 하신다 하더라도 오버나잇 하시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다음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장 초반에 공략해서
마감 무렵에 정리하고 나오실 수 있다면 뭐 공략하셔도 무방하겠지만 그럴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지 않으시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처럼 신라진 저가 매수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시던 분들 조금 조심해서 접근해 주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해 주셨어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시장 마감 분위기만 살펴봤는데 정말 많은 전략이 나왔습니다. 이런 전략 조금 더 자세히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지금 들어오시면은요. 내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진행되는 무료 방송에 참여 가능하니까 꼭 함께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쓰시는 스마트폰 메신저 상단 검색창에 배트맨 여승재라고 치시고 검색 결과 더보기 눌러서 오픈 채팅 탭 눌러서 들어오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꼭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시장 마감 분위기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슈에 대해 이야기해 볼 텐데요. 자, 투자 전략과 이슈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먼저 오늘 알아볼 이슈입니다. 미국 정부기관의 화웨이 장비 도입 금지 규칙이 오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자, 이에 여승재 위원은요, 통신 장비주 종목별 차별화가 진행될 것이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라는 투자 전략까지 가지고 와주셨네요. 네, 미국 정부기관의 화웨이 장비 사용 금지 규칙이 내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이슈가 미국과 중국 간의 사이를 좀 더 벌리는 이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도 하고 RFHIC 그리고 뭐 이수페타시스 네. 이런 종목들이 또 통신 장비주들이 기존에 이제 올해 4월, 5월, 6월까지의 상승 흐름과는 사뭇 좀 다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종목별로 좀 차이가 날 것으로 보여지는데 미 정부에서 화웨이 제재, 제가 앞서 시장 시황 설명드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더 많이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럼 화웨이도 마찬가지죠. 이걸 쉽게 놓아주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 보면 이제 한국에 있는 통신 장비주들도 이 이슈에 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그렇죠. 2분기 이제 실적은 거의 다 이제 나온 상태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종목별로 제가 이제 오이 솔루션도 홀딩에 가시는 기준 가격을 제시해드리기도 했었고 또 이노와이어리스를 최선호주로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자, 주봉 차트로 좀 돌려놓고 종목들을 잠깐 몇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노와이어리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매수 접근, 하단 가격에서는 매수 접근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드렸고요. 하지만 상승 추세, 이 추세대의 상단선에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노와이어리스 말고 좀 대표적인 종목이 하락폭이 큰 종목이 다산 네트워크스죠.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6월 초에 최고가 찍고서는 이노와이어리스하고는 전혀 상반된 가격 흐름을 보였어요. 이게 추세가 단기 상승 추세가 끝났죠. 추세가 바뀐 거예요. 추세가 바뀌었고 여기서 새로운 추세를 만들어 가겠지만 낙폭 과대에 따른 다른 이노와이어리스 사기에는 너무 비싸 보이고 다산 네트워크스는 7,170원 밑에 내려와 있으니까 싸 보이고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그런 접근으로 개념하시면 안 되고 추세가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고요. 지금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과대 낙폭에 의한 반등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개되면서 새로운 추세를 만들어갈 수 있는데 상승 추세보다는 횡보의 추세를 보일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점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KMW 같은 경우에는 상승 추세가 아직도 살아있죠. 그러니까 벌써 통신 장비주들이 이미 다른 주가의 흐름을 진행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미 다른 주가의 흐름을 진행시키고 있다라는 부분을 꼭 참고하셔가지고 종목 선택하셔야 돼요. 그냥 가격만 보고 짧은 차트만 보고 기업에 대한 공부 없이 접근을 하신다면 소외받으실 수 있어요. 왜 내가 산 건 안 가지? 그런 소외감을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또 제가 내일 오후 7시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이런 부분들 또 짚어드릴 거예요. 짚어드릴 거니까 오셔가지고 좀 자세한 설명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통신 장비주들 이미 종목별 차별화된 엇갈린 시세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는 점 꼭 참고하셔서 종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같은 섹터 안에서도 가는 종목을 제대로 잡아야지 투자가 조금 더 재밌어지겠죠. 가는 종목 이야기 내일 무료 방송에서 또 많이 풀어주신다고 하니까요. 내일 꼭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잘 쓰시는 스마트폰 메신저 상단 검색창에 배트맨 여승재라고 치시고 오픈 채팅 탭 눌러서 바로 들어오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미리 들어오셔서 이 내일 무료 방송 꼭 함께 참여해 주시고 어떤 종목이 가는 종목인지 꼭 함께 챙겨가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배트맨 계속해서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문자 상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요. 전화번호 02-3153-2611번, 2612번 열려 있고요. 자, 문자번호 샵 4989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쪽으로 원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면은요. 저희가 방송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 잠시 후에 바로 수급 종목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네, 여승재의 수급 작전 타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양시장 그렇게 수급이 썩 좋진 않았는데 그 와중에 또 괜찮은 종목들은 수급이 잘 들어왔었거든요. 어떤 종목들이 수급이 좋았을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먼저 거래소에서 외국인이 매수했던 관심주입니다. 자, 삼성 SDI, 삼성 바이오로직스, 더존 비주온, 만도, 포스코 케미칼까지 가지고 와주셨고요. 자, 거래소에서 기관이 매수했던 관심주는요. 일진 머티리얼즈, DB 하이텍, 일진 다이아, SK 네트워크스, 경동 나비엔까지 5종목입니다. 만도가 또 나왔습니다. 이 종목이 7월 초부터 우리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지켜보자라고 해주셨고 정말 한 달 동안 많이 올라왔는데 포인트는 우리 여승재 위원님은 많이 오른 종목을 올라갈 때 너무 많이 올라갔을 때는 사라고 안 한다라는 점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도를 많은 분들이 오늘을 기다리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조금 조정이 있었더라고요. 네. 근데 뭐 많이 올랐다기보다는 저항받는 가격에 있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그쵸. 저항받는 가격에서는 가급적 매수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가격에서 매수 접근을 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이 34,000원 위로 35,000원, 36,000원 이 가격은 눈에 보이시는 저항 가격이에요. 20일 이평선의 변곡점 가격이다. 그러니까 굳이 여기서 지지고 볶고 있는 가격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접근하실 이유가 없죠. 그리고 제가 기다리시면 좋은 가격에 매수하실 수 있으니까 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도가 뭐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구조조정이 나쁜 것이 아니다. 구조조정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올 8월 말경에 회사채 발행이 예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회사채 발행이 좀 성공적으로 발행이 되면, 성공적인 발행이 되면 그때가 더 좋은 매수 기회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자동차 완성차 쪽으로 좀 약세 흐름을 좀 보였었는데요. 만도 또한 마이너스 3.53% 가격 조정을 좀 받으면서 마감을 시켜놨죠. 21선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절대 시청자분들. 만도 21선이 가격 지지받고 뭐 눌림목 주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요. 21선보다는 오히려 3만 원 가격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한 가격이에요. 그리고 지금 요 갭자리까지 내려와 있는 가격 구간인데요.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 보세요. 조금 더 참고 기다려 보시면 올 8월 말에 이제 회사채 발행 이 부분들 결과도 아실 수 있고 그 이후에 조금 더 안정된 가격에서 매수 진입하실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으니까는요.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되죠. 조정받을 때. 그리고 3만 원 지지 여부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점 꼭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지금 가격 구간보다는 조금 기다리셨다가 접근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가격에 접근하실 수 있다는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3.5% 내리면서 약간 조정이 있긴 했지만 조금 더 조정받고 조금 더 기다렸다가 매수 타이밍을 노려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참고로 만도 7월 초부터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셨는데 아마 저희 배트맨 계속해서 애청하신 분들은 이 종목으로 꽤 수익이 나셨지 싶어요. 자, 이러니까 이제 확실하게 좀 알려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렸다가 만도 한번 같이 또 진입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또 최근 수급이 또 좋았던 종목 일진 머티리얼즈입니다. 2차 전지 관련주인데 이 종목 8월 들어서 힘이 상당히 또 좋더라고요. 네. 오늘까지 이제 4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모습 보였었는데요. 네. 근데 일진 머티리얼즈도 수급 리스트에 몇 차례 이름을 올렸던 종목이에요. 맞아요. 몇 차례 이름을 올렸던 종목이고 제가 확실히 기억을 하는데요. 7월 29일 날 조정받을 때 61선 지지 그런 거 아닙니다라고 설명드렸어요. 네. 61선 지지받고 그러는 거 아니니까 섣불리 그냥 매수하지 마세요. 기다리셨다가 35,000원에서 34,000원 가격이 좋은 가격으로 기회가 제공될 수 있으니까 기다려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7월 20 말에. 자, 지금 오늘 종가가 39,100원이에요. 물론 61선 가격 부분에서 36,000원 할 때 매수하셨어도 지금 수익으로 바뀌긴 하셨죠. 하지만 36,000원 61선 지지받을 것으로 보고 매수하셨다가 8월 달에 요 8월 6일 날 장중 저가가 33,200원인데요. 33,200원까지 내려갔을 때 어떠셨겠어요? 손절하신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리고 다시 올라왔을 때 오늘의 상승까지 안 보시고 목요일 날 지난주에 매도하셨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일진 머티리얼즈는 가격을 일진 머티리얼즈뿐만 아니죠. 전에 동성 화이텍도 그렇고 휴비츠도 마찬가지고 제가 내려올 때 말씀드린 종목이 몇 종목 있습니다. 분명히. 보신 분들 한번 가격 확인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가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다 반등 줬어요. 그러니까 매수하실 공략하는 가격은 그냥 단순히 차트를 짧게 보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기준이라는 것이 있어요. 기준. 지지와 저항.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가격. 내가 유리한 가격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는 지름길이다. 그럼 지금 일진 머티리얼즈를 매수하셔야겠어요? 아니죠.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7월 고점 부분이 저항이에요. 지금 오늘 39,100원인데요. 4만 원서부터 해서 4만 1,000원, 2,000원 가격은 또 저항입니다. 그럼 저항이 눈에 보이는 가격이 있는데 그럼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럼 이 가격에서 굳이 매수하실 이유 없죠. 저항을 확실히 돌파해서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저항받고 다시 좋은 눌림목을 만들어준다든지 유리한 가격에서 다시 일진 머티리얼즈는 충분히 다시 보실 수 있다. 지금 가격에서는 그냥 놔두세요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늘 말씀드리지만요. 종목을 잘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어디서 진입하는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바로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면 되니까요. 꼭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요. 코스닥 수급 관심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이번에는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매수했던 관심 종목입니다. 자, 신라젠, HLB, 덕산 네오룩스, SK 머티리얼즈, 이노와이어리스 5종목이고요. 자, 코스닥에서 기관이 매수했던 관심주는요. 오션브리지, AP시스템, AFR, 대주전자재료, TPC까지 5종목입니다. 덕산 네오룩스, 이노와이어리스 또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거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또 덕산 네오룩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오늘 오후에 또 뉴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홍남기 경제부총리께서 이제 디스플레이 쪽 혁신 이런 부분들 뉴스가 나온 것 같은데 덕산 네오룩스도 제가 18,000원 위로 18,500원 뭐 이런 가격 구간에서는 매수하시는 거 아니에요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61선, 21선 데드 크로스 난 가격이고 61선의 변곡점 가격이니까
이 가격에서는 매수하시는 게 아닙니다라고 이 자리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익 구간이면 비중을 좀 조절하거나 수익을 일부 챙겨가는 가격 구간이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이날이에요. 8월 5일 날 장중 고가 18,650원 기록하고 가격 조정을 받습니다. 또 증권사에서 뭐 조금 부정적인 리포트가 있었는데 저는 증권사의 리포트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기본적인 신뢰도는 50%로 놓고 봅니다. 맞거나 틀리거나예요. 증권사에서 목표로 하는 목표 주가에 도달하는 종목도 있고 도달하지 못하고 괴리가 굉장히 크게 벌어진 종목들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신뢰도는 50%로 놓고 보세요. 50%로 놓고 보시고 결국 주가의 흐름은 수급입니다. 주가의 흐름은 기관이 매수를 하던 외국인이 매수를 하던 아니면 동반 매수가 들어오던 매수가 들어와야 된다라는 부분인데요.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한 4거래일 정도 매도를 하면서 좀 조정을 주도를 했어요. 특히 투신에서 매도 물량이 좀 나온 게 포착이 되는데요. 투신에서 매도 물량이 나오는 종목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급락, 가격 조정 받는 종목들을 보면 펀드 자금이 유출되고 있다라고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외국인이 3거래일 다시 매수로 유입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000원 가격을 하방 경직성을 보이면서 단기 바닥 가격을 외국인이 잡아주고 있다라고 해석이 가능하겠고요. 박스권 가격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폭은 좀 되지만 박스권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16,000원에서 한 15,500원 정도 이런 가격 구간에서는 하단 가격에서는 또 재차 재공략이 가능한 가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반등 줘서 다시 18,000원 위로 올라가게 되면 수익 챙기시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하니까는 또 거꾸로 매매하지 마세요. 네? 지금 여기서 내려가면 어떡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손절 짧게 하실 수 있잖아요. 만약에 하향 이탈한다 치면 손절은 짧게 하실 수 있고 상승은 조금 여유롭게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반대로 또 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추격 매수 하신 다음에 또 가격 조정 받으면 이것도 물타기 해야 되나 그런 고민하지 마시고요. 현 가격 구간에서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번 나왔었던 덕산 네오룩스도 자세하게 대응 방법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 또 기관이 많이 샀던 코스닥 종목 중에는요. 반도체 소재 장비 위주 오션브리지가 오늘 눈에 띕니다. 오늘 또 반도체 관련주들이 또 강했더라고요. 네, 오션브리지 같은 경우에 오늘 6.82%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네. SK 하이닉스를 주 고객사로 보유한 기업이죠. 그리고 지난 4월 달에 특수가스 진입 뭐 이런 이슈로 인해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눌림목을 좀 21선에 눌림목을 주는 듯 싶었는데 7월 말서부터 가격 조정을 좀 급하게 받고 근데 이 가격 조정은 오션 브릿지만 가격 조정을 받은 게 아니었어요. 대부분의 동종 업계에 있는 종목들이 같이 가격 조정 받았거든요. 근데 올라오는 것은 오션 브릿지가 수급에 힘입어서 좀 강하게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이 좀 특징적으로 제가 판단이 돼서 갖고 나왔는데요. 특히 이제 기관 수급이 오늘 좀 공격적으로 들어왔어요. 오늘 기관 수급이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매도 우위였거든요. 매도 우위였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금융 투자가 많이 팔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금융 투자하고 투신하고 같이 동반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하지만 이제 61선의 변곡점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1,500원 가격 부분이 변곡점 가격인데요. 그럼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은 좀 남아 있다고 보여지고요. 여기 저항받고 조정 시에
조정 시에 또 좋은 가격 구간은 10,000원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조금 더 좋은 가격이 제공될 수 있으니까는요. 현 가격 구간에서 조금 눌러줄 때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션브리지 조정 시 매수 관점 보자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역시 이 중에서 또 탑픽을 정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역시 수급 공략주 오픈 채팅방에서 알려주시나요? 무료 방송에서? 네. 수급 공략 사실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올라갔어요. 말씀을 드리고 나서 체결이 안 되고 바로 올라가 버렸어요. 근데 결국 점심시간 이후로 제가 말씀드린 가격에 다시 내려왔어요. 그 뜻은 뭐죠? 시장에 변동성이 제공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굳이 올라가는 거를 추격 매수하실 필요는 없어요. 내가 사고 싶은 가격, 내가 매수하고자 공략하고자 하는 가격에서 좀 도도하게 인내심을 갖고 공략을 하시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싶고 수급 공략주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도 제가 이제 무료 온라인 방송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내일도 수급 공략주를 제가 또 엄선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승재위원회 수급 공략주 궁금하신 분들 지금 바로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쓰시는 스마트폰 메신저 상단 검색창에 배트맨 여승재라고 치시고 바로 들어와 주시면은 함께 있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내일 바로 또 수급 공략주 확인할 수 있으니까 지금 미리 들어와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꼭 함께 해주시고 내일 진행되는 7시부터 8시까지 있는 무료 방송에도 많은 참여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이번에는요 내일 시장 체크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승재의 내일 시장 체크포인트 화면으로 함께 만나볼게요. 네, 내일 시장 체크포인트입니다. 어닝 시즌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국내 기업의 실적 발표 예정이 되어 있고요. 자, 카카오 게임즈가 하반기 신작 테라 클래식을 오늘 자정에 출시를 합니다. 자, 글로벌 기능성 식품 소재 기업 네오크레마의 공모주 청약이 오늘 내일 진행이 된다고 하네요. 네, 오늘도 체크해봐야 될 부분들이 좀 보이는데 일단은 어닝 시즌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닝 시즌 막바지인데 실적 남은 기업들, 굵직한 기업들 뭐가 있을까요? 일단 삼성생명이 내일 실적 발표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파라다이스, 그리고 SFA 반도체, SFA, 파이노션 이런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고 앞두고 있는데요. SFA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주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 또 반등이 나왔습니다. 반등 나왔고 외바닥 반등이고요. 그리고 내일 실적 발표하면서 어떤 주가 흐름을 보일지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실 필요가 있는 종목이 아닌가 하겠고요. 또 페노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난주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던 기업입니다. 내일 실적 발표하면서 페노션에서는 국내 최대 어떻게 보면 벌크 선사예요. 그리고 정기선, 부정기선 있고 최대 고객사 포스코, 현대글로비스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기도 했는데 내일 실적 발표 여부에 따라서 오늘 한 1%대 강세 마감했는데요. 내일 추가적인 상승이 정해될지 아니면 또 실적 부진으로 해석이 되면서 주가 약세를 보일지 좀 주목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좋습니다. 참고해야 될 기업들 이야기 말씀해 주셨고요. 자, 그리고 또 이제 개별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어요. 카카오 게임즈 신작 출시가 된다고 하는데 이미부터 조금 더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게임주에 대한 흥행은 네. 일단 사전 예약이 맞아요. 흥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리고 사전 예약하고 나서 전 출시하고 난 다음에 유저들이 얼마만큼 게임 콘텐츠를 구매를 하느냐. 그게 이제 게임 순위에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매출 순위.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관건이 되겠는데요. 카카오 수급 나쁘지 않습니다. 최근 카카오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고 기관도 매수가 좀 우위로 잡히고 있는데요. 카카오가 이제 상단 가격이 좀 막혀 있어요. 이 13만 5천 원서부터 좀 저항을 받는 가격이긴 한데 이 가격 구간에서 내일 이제 테라 클래식 이런 부분들 좀 영향을 줄 수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14만 원까지 조금 열어놓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내일 카카오 한번 또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수급도 괜찮다라고 하니까 이 종목 조금 더 챙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신규 공모주 청약 소식도 있어요. 예, 네오크레마라고 이제
외국인 기관 그 수요 예측에서는 나쁘지 않았어요. 나쁘지 않았는데 최근 이제 투자 심리가 썩 좋지 못해서 이제 공모 가격이 8,000원으로 정해졌는데요. 내일서부터 이제 일반인 대상으로 공모 청약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닥 상장일은 22일로 예정이 되어져 있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상장일까지 뭐 공모 청약을 하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22일 날 상장 예정이 돼 있으니까는요. 한번 관심 갖고 보실 수 있는 기업이 아닌가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내일 시장 체크 포인트까지 알아봤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실시간으로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쓰시는 메신저 상단 검색창에 배트맨 여승재라고 치시고 바로 오픈 채팅 탭 눌러서 들어오시면 입장되니까 꼭 함께 해주시고 무료 방송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저희 지금부터 또 종목 상담이 이어지는데 오늘 특별히 9시 50분까지 우리 여승재 전문위원의 종목 상담 계속해서 이어질 예정입니다. 오늘 특별히 정말 많은 분들을 위해서 종목 상담 해주실 테니까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바로 전화, 문자 주시면 됩니다.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열려 있고요. 자, 문자 번호 샵 4989번입니다. 이쪽으로 원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주시면 되니까요. 지금 꼭 함께 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저희 바로 종목 상담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여러분 고민 해결해드리는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많은 문자 전화 와 있는데요. 바로 전화 연결부터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어요? 민엔지. 민엔지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예, 2만 원에 20%입니다. 2만 원에 20%요. 아, 네. 이 종목이 최근 한 하반기부터 조금 흘러내리긴 했는데 그래도 매수가가 아주 높으신 않으신 것 같아요. 바로 한번 저희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엔지 네.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반갑습니다. 네. 민엔지 2만 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네, 지난달 7월에 매수하신 거예요? 네, 7월에 했습니다. 근데 6월 달에 고점 이후에 가격 조정을 좀 가파르게 받아 내려오고 있는 가격 흐름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네,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어요? 그 실적도 잘 나오고 해서 했습니다. 실적이 잘 나와서요. 네, 실적을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실적이 이제 잘 나와서 매수를 하셨다고 했는데, 자, 아직 2분기 실적 안 나왔어요, 어머니? 아직 안 나왔습니까? 네. 지금 아직 안 이번 주에 아마 나올 거예요. 네, 네, 근데 1분기 실적하고 예상치가 지금 매출은 조금 늘 것으로 보여지는데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은 크게 차이가 없어요. 네, 3분기에는 조금 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실적보다는요, 민엔지 종목이 요 가격 조정을 좀 가파르게 받아 내려온 것이 실적과는 좀 무관한 거예요, 어머니. 네. 실적과는 좀 무관하게 내려왔고, 어머니가 직접 선택하신 거예요, 민엔지를? 예, 그럼 실적을 좀 확인하고, 발표 난 다음에 좀 보시지 그러셨어요. 네, 그랬으면 좋았을걸요. 이게 주간 흐름으로 보시면은요, 네, 제가 민엔지, 네, 제 무료 채팅방이 있잖아요. 네, 그때 민엔지 공략을 했었던 종목이에요.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을 때. 네,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을 때 3월 달, 5월 달 이런 가격 구간에서 공략을 했었고 다 수익으로 정리가 된 종목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6월 달에 이 상승의 추세가 끊어졌잖아요. 네, 보이시죠? 네, 제가 조금 이제 이평선 이런 거 다 필요 없으니까 다 지워놓고 보여드리면 더 잘 보이시죠? 네, 잘 보입니다. 예. 상승의 추세가 이때 끊어져 버렸어요. 네, 그러면 매수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 네, 매수하시는 거 아니시고. 그리고 가파르게 조정이, 어머니 7월 달에 매수하셨는데요. 네, 계속 음봉이잖아요. 네. 음봉. 어머니 수익 내시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올라가야 되죠? 네, 올라가는 거는 무슨 색깔이에요?
빨강색. 빨간색. 근데 빨간색이 하나도 없어요. 네. 잘못하셨죠? 네. 예, 빨간색이 나오면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상승하는 흐름에서는 빨간색이 더 많이 나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어머니. 네. 예, 해서 이제 빨간색이 2개가 나왔어요. 이제. 그래서 매수하신 가격이 2만 원인데 네. 요 19,000원서부터 2만 원이 네. 단기 저항 가격이에요. 네. 단기 저항 가격 하필. 네. 그래서 반등을 준다고 하더라도 네. 저항이 좀 눈에 보이니까는요. 네. 비중이 20%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19,000원에서 2만 원 사이까지 반등은 나올 수 있어 보입니다. 네. 반등 나오면 일단 한번 끊으세요. 그러면 얼마에 끊어줄까요? 19,000원에서 2만 원 사이 가격 구간에서는 아, 한번 끊으세요. 한번 끊고 그러면은 19,800원에 끊을까요? 아니죠.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고요. 네. 19,000원, 19,200원, 400원, 아. 600원, 800원 뭐 이런 식으로 네. 쭉 매도를 분할 걸어 매도. 두시고 보시는 게 편하고요. 네. 장중에 호가창 보면서 매도하시려고 그러면 타이밍 또 놓쳐요. 네. 그러니까는 그냥 19,000원에서 2만 원 사이로 네. 일단은 손실이 좀 줄어드는 가격 구간에서는 일단 한번 정리하시는 쪽으로 보시고요. 네.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이제 가격 조정 받으면 네. 지지받는 가격이 있어요. 네. 지지받는 가격은 반대로 이제 18,000원 가격이 중요해요. 아, 예. 네, 18,000원 가격이 중요하니까 네. 이런 가격 구간에서 다시 재공략은 가능한데 네. 어머니 혼자서 타이밍 잡기 힘드시잖아요. 네. 그쵸? 네. 그러니까는 네. 채팅방 오세요. 채팅방 오시면 예. 수급 공략주라든지 네. 또 민엔지 제가 매매 트레이딩을 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네. 얼마든지 또 할 수 있어요, 제가. 네. 좋은 기회가 제공되면은 또 하죠. 네. 그런 기회를 좀 잘 살려가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밑에서 사고 위에서 팔고 이게 상당히 어려운 건데 이 부분 잘 설명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채팅방에서 꼭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 문자 상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82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문자네요. LG 이노텍 매수가가 13만 원이시고 비중 35% 갖고 계십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되게 오랫동안 갖고 계셨을 것 같아요. LG 이노텍 매수가가 상당히 높으신 편인데 좀 오래 갖고 계신 만큼 마음고생도 많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바로 한번 상담 부탁드릴게요. 13만 원에 매수를 하신 거죠? 네. 비중이 35%. 35%. 되게 많으세요. 네. 그러면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13만 원이 되셨을 수도 있고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는데요. LG노텍에 대한 투자 제 포인트는 지금도 바뀌지 않았어요. LG노텍의 주가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애플이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애플이 지금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안 좋죠. 전망이. 오락가락해요. 분석 전망이. 근데 LG노텍에 대한 제 투자 포인트는 전장사업 쪽입니다. 그게 시장의 부각을 받아야 돼요. 전장사업에 대한 성장성 이런 부분들이 부각을 받아야만 애플에 대한 이슈를 떨쳐내고 상승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이슈가 부각받지 못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휘둘리는 거예요. 가격적으로. 그런데 최근 들어보면 뭐 에스모라든지 뭐 자율주행차 관련된 기업들이 또 슬슬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분명히 자율주행차는 제가 강조드리는 또 섹터예요. 친환경 자율주행차. 그래서 LG노텍은 시간은 좀 필요하지만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은 저는 충분히 뭐 13만 원 매수하신 가격 구간까지는 상승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매수하신 가격이 13만 원의 비중이 35%이시기 때문에 조절은 좀 필요하세요. 어차피 오래 가지고 계셨고 장기 투자가 목적이다 하시면 비중 조절과 가격
조절은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근데 13만 원까지 가기 전에는 12만 원에서 저항받을 거예요. 이게 변곡점 가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12만 원 이제 2분기 어닝 시즌 끝났고요. 이제 3분기 어닝 시즌 갈 때까지 11만 원, 12만 원까지 반등을 주게 되면 비중을 좀 줄이세요. 분명히 하반기 연말에 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계속 자극할 수 있다. 그러면 계속 그 애플 주가에도 영향을 받거든요. 그럼 LG노텍 또 영향을 받아요. 하니까 11만 원에서 12만 원 가격 구간까지 반등을 주게 되면 비중을 좀 줄이세요. 줄이고 그런 이슈로 인해서 가격 조정 받으면 지금 현 가격 구간에서 다시 매수하시면서 매수 평단을 좀 내려놓으실 수 있는 기회로 보실 수 있고, 그럼 13만 원까지 뭐 저는 보고 있으니까 그 가격 구간 가면은 어떻게 보면 또 수익으로 매도하실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조급하게 보지 마시고요. 현 가격 구간에서 그냥 보유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 정리해드리면 12만 원 가격 구간에서는 비중 축소 이후에 재매수 공략, 비중을 다시 채워넣는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시간 제한 때문에 상담 잠깐 쉬었다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잠시 후 2부에서도 또 저희 여성재 전문위원이 함께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 아직 채택 안 되신 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따가 실컷 해드릴 테니까 채널 고정하시고 계속해서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바로 상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후에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